7월 23일 정전시장입니다. 자, 오늘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로 지명된 이후의 첫 거래일이었는데 다행스럽게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가 2주 연속으로 시장을 흔들었는데 오늘 사실 하락이 나왔으면은 그냥 어차피 대통령은 트럼프, 어데트가 될 수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해리스의 어느 정도 약발이 좀 먹힌 시장이었다. 네, 지수를 포함해서 이 상하락 종목들도 상승 종목들이 대체로 우위적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줬어요. 네,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했던 하루였는데 좀 다행스럽게 생각이 되고, 자, 이제 9월 10일날 대선 후보 TV 토론은 또 주목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 일정에 돌입하게 될 건데 지지율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지가 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좀 급한 불은 껐다. 만약에 정말 오늘까지 하락했으면은 욕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반등이 나왔다는 점들, 그리고 보시면은 반도체 업종들, IT 종목들 많이 떨어진 종목들로 반등이 좀 나왔다는 것도 다행스러워요. 만약에 오늘 지수는 반등했는데 대형주가 아니고 중소형주 업종들로 반등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거 트럼프 트레이드 자산이 이동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또 그동안 과대납폭이 나온 종목들이 반등했다는 거는 좀 나쁘지 않은 이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 기관들이 이 밸류업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수출 주도 업종들, 뭐 반도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 해운, 조선을 많이 담았다가 금융주들을 많이 담고 있는데 이거는 시장에서 굉장히 악재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금융주들은 올라봤자 시장에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금융주들이 오르면은 좋아하는 사람 누굽니까? 그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히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이 시총 대비해가지고 40에서 최대 70%를 외국인 투자들이 비중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이 아니야.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야. 사실상 외국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금융주들이 올라간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 현금성 자산도 많고 좀 안전하고 유통 물량도 많이 없고, 그래서 최근에 기관들이 좀 자산 이동을 넘어갔는데 빨리 다시 자동차라든가 반도체로 오는 게 베스트다.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제조업 국가가 수출업 국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출하는 주도 업종들에게 기관이라든가 외국인 투자들의 매수세가 쏠리는 게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융주들 담는다? 이거 시장 별론데?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전자산으로 좀 자산이 최근에 이동했다는 점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 이슈도 트럼프 트레이드 때문에 최근에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가 지금부터 시작해도 15% 이상이 넘어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조정이 많이 나왔다는 거는 좀 리스크가 최근에 많이 확대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정말 심각하죠. 자, 상장사 68%가 어제 이제 우리 리딩방에도 올라왔는데 신저가 종목이 하루에 300개씩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상장사의 68%가 연초 되면 마이너스 수익률. 그러니까 코스닥은 상장 폐지를 해야 돼. 그냥 지수를 없애야 돼요. 제가 장난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코스닥은 150개 정도 놔두고 다 없애야 돼. 다 계잡주잖아요. 그러니까 밸류업 해가지고 주가 부양 안 하는 기업들은 야 너희들은 자진 상폐해. 상장에 있을 가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한통 속이니까 뭐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당분간 코스닥 시장은 힘들 수밖에 없다. 제가 어제 2015년부터 2019년도 거래대금 올려드리면서 원래 코스닥 하루대 거래대금은 많아봤자 2조원에서 3조원짜리의 정말 쓰레기 같은 시장이었다. 근데 글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이미지 올려드리면서. 네, 저는 이렇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다 코스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네, 코스닥은 그냥 말 그대로 이때 올라갔던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제약바이오만 올라갔어요, 제약바이오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데, 일단 코스닥에 좀 그래도 비중이 많고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 종목들을 많이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인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 필요가 있다는 점들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채금리는 조금 상승했지만은 달러, 국제유가가 조정이 좀 나왔고요. 비트코인은 계속 강세가 나오네요. 이더리움 ETF 그 승인 기대감이 굉장히 높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고리바삭스는 미국 증시가 4월 이후에 하락세에 추운 여름이 도래할 수 있다. 원래 근데 여러분들 S&P랑 나스닥은 7, 8월에 약합니다. 네, 7, 8월에 좀 약하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S&P 500을 5,400까지 추가 하락? 이 하락이라는 말을 쓰기 애매한 게, 지금 5,500이잖아요. 근데, 지금 정말 한 달 전에, 그러니까 트럼프 사태가 터지기 전에, 이 주요 금융사들이 S&P 500 연말 수치 보세요. 계속 높아졌어. 근데 갑자기 또 떨어진다고? 원래 여러분들,
그래서 목표가는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겁니다. 제가 주식에 여러분들 이거 매물 내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 만약에 정말 뭐 혹시라도 드리는 말씀입니다. 트럼프가 혹시라도 정말 총격을 먹어서 총격을 받고 좀 안 좋은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바이든 관련 테마주가 트럼프 관련 테마주를 대체했겠죠. 그러니까 이 정말 이 총탄 몇 미리의 지금 이 증시 시장에 몇 천억, 거의 뭐 전 세계적으로 몇 조 이상이 되는 자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이 증시에 대한 전망, 주식에 대한 전망은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 수 있어야 된다. 절대 주식에 매몰되지 마라. 그냥 언제든지 내가 오늘은 내 주식 너무 좋아 사랑해라고 하다가 다음날 너 같은 놈은 손절이 하고 손절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주식 트레이더의 마인드다.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미국 상반기 전기차 판매량이 0.1% 정도 소폭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게 캐즘 많이 올려드렸죠. 네, 새로운 상품이 출시된 다음에 이제 얼리 어댑터라든가 뭐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살 사람들이 다 산 다음에 이게 충분히 대중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류 시장에 편입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사실 이거 스마트폰도 캐즘이 있었는데 그 빠르게 탈피했는데, 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죽을 때까지 전기차를 안 탈 거거든요. 앞으로 이런 저 같은 사람들도 전기차를 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시장이 현재 캐즘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떨어졌다는 점들. 자, 그리고 좀 LG 에너지솔루션이 미국에 공장 짓고 있는 것도 잠시 브레이크. 근데 LG 에너지솔루션뿐만 아닙니다. 최근에 포드, GM 전부 다 지금 전기차 공장 스탑시켰죠. 그리고 내연기관차를 만들기로 전환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대선이, 제 생각에는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전기차 시장에 투자하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들.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의무 차관이 방중을 합니다. 무려 3일 동안 방중을 해요. 그리고 중국에 방중하는 이유가 아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휴전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자, 재건 관련 테마주들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는 점들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유럽이 징병제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세르비아, 라트비아, 이거 뭐 발트국이죠. 네, 대만, 독일, 폴란드, 네덜란드도 지금 징병제 도입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군사력이 증강되는 그 글로벌 사이클은 늘 왔어요. 그리고 항상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도 이뤄지고, 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대가 역사적으로 가장 전쟁이 없는 세대라고 하죠.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증가되면은 전체적으로 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위산업 관련된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군대에 들리면은 무기고 필요하죠. 우리나라 방위산업 관련된 종목들은 호주가 될 수 있다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중국이 어제 이제 FAL을 소폭 하향시켰는데, 왜냐면은 2분기 GDP 예상치가 5.1이었는데 4.7을 기록했어요. 확 떨어졌죠. 그래서 중국이 화들짝 놀라면서 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일본이 올해 한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들, 그리고 한국 브랜드 전기차가 올해는 포드 그룹을 제치고 테슬라 다음으로 많이 팔았어요. 테슬라 다음으로 많이 팔았고, 이번에 현대차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트럼프가 전기차 정책을 폐지하는 것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는 상관없다. 제가 현대차에 대해서 정말 칭찬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유연함입니다. 유연함. 전 세계적으로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 다 만드는 나라는 현대차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다른 보세요. 리비안, GM, 포드, 테슬라 다른 다 만들 수 있는 차는 현대차밖에 없어. 현대차가 정말 그런 유연성은 잘하고 있다는 것들을 좀 칭찬해 줄 거는 칭찬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요게 이제 트럼프 리스크에 좀 이슈가 될 수 있겠죠. 대미 무역 흑자가 역대 최대치. 그냥 지금 우리 중국에서는 무역 적자입니다, 여러분들. 원자재 가격이 워낙 많이 비싸서 중국에서 80% 이상의 원자재를 수입해서 우리나라가 제조하고 재수출하는 게 우리나라 제조업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무역 적자, 미국이 흑자인데, 이것 때문에 이제 만약에 트럼프 됐을 경우에는 관세 10% 인상하면은 우리나라 전체 그 GDP의 0. 몇 프로 건드릴 수 있다, 요런 식으로 또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될 수 있어가지고 다각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에만 파는 게 아니고 유럽이라든가 중국에 좀 팔고 다각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자, 어제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단독으로 판노위 통과를 시켰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가 원래 정치적 이야기를 잘 안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기업에 엄청나게 부담을 줄 수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 쌍용 자동차 사태, 쌍용에서 회사가 어려우니까 대량으로 직원들을 해고시켰는데, 거의 10년 넘게 막 굴뚝에서 파업하고, 그때 막 정말 공장 점거하고 이래가지고 쌍용에서 이 노동자들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이게 한 47억 원 정도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는데, 이게 그래서 이제 막 이슈가 엄청 됐어요. 이게 한 10년 전 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어떤 한 시민이 노동자들한테 47억 대신에 47,000원을 노란 봉투를 꺼내가지고 이거 보태 쓰세요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이거 약간 노동자들이 불법 파업을 했을 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겠다 하는 게 노란봉투법입니다. 근데 요거 내용 뜯어보면은 기업을 사실은 하지 말한 겁니다. 네, 파업을 해도 이 파업한 당사자를 처벌할 수가 없어요.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은 처벌을 못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공장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말 그대로 노조 활동을 하면서 정말 불법으로 공장을 때려 부숴도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디 청구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정말 제 생각에는 악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자, 올해 초에 2024년도 1월 초에 올해 노동시장에서 가장 부각된 노동 이슈가 1위가 노조법, 노란봉투법이었어요. 이거 통과되면은 끝장난다.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하고 있죠, 여러분들. 네, 시행하고 있고, 이게 이제 점차 이제 50인, 30인 뭐 이런 게까지 기업을 확대를 하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도 사실 어떻게 뜯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오너입니다. 오너인데, 물론 오너가 정말 잘해야겠죠. 정말 잘했어. 근데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또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산업 현장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대표가 같이 처벌받습니다. 누가 대표로 해? 우리나라 공장이 계속 미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것들도 하나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뭐 주식을 하는 입장이고, 사실은 약간 기업의 친화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은 좀 더욱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좀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물론 기업들도 계속적으로 뭐 갑자기 부당 해고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처럼 노동의 유연성이 떨어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나라의 공장을 안 짓게 하는 법안 중에 계속 될 수 있다. 저라도 우리나라에 공장 안 지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아무튼 아쉽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이렇게 단독으로 처리하는 거는 좀 아쉽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육정시 업종들 대부분 상승이 나왔는데, 구글, 테슬라, 엔비디아, 그리고 최근에 이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랑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가 뻑이 나게 되면서, 이게 지금 비용은 1조 4천억 원에다가 이게 복구하려면은 이게 항공이라든가 지금 해운 선박 다 이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해야 된다고 해요. 이게 최소 6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주가가 거의 나락으로 가고 있다는 점들, 이게 일각에서는 파산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파산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덤탱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식으로 해결할지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개별적인 이슈 종목들 하나씩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주들이 최근에 너무 안 좋습니다. 네, 카카오도 사실은 카카오 엔터 만들려다가 김범수 장이 구속이 되었고, YG 엔터, 최근에 SM, JYP 전부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죠. 네, 쉽지가 않다. 엔터 업종들 같은 경우가 진짜 주먹구구식으로 사업 확장하고 돈을 워낙에 많이 버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막히고 있는 상황이죠. 막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터 업종들 같은 경우는 당분간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야, 위메이드 대단합니다. 제가 위메이드를 최근에 왜 보고 있었냐면은 카카오 신작이 애니팡 신작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어제 막 썸네일 같은 거 보고 오면서 홍보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애니팡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최근에 펄어비스라든가 쿠키런, 넥슨이라든가 신작이 나온 다음에 주가가 반등이 나왔어요. NC도 주가가 반등이 나왔어. 그래서 이메이드 그룹주도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역시나 보유지분 전략매도. 자, 미국이나 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최대주주 임원들 이렇게 뭐 특수관계자가 매도하기 전에, 매도하는 3개월 전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 보고하고 매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꼴리면 매도해버리는 거야. 자, 한국 주식 할 이유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아무튼 트럼프 당선되면 무조건 미국 주식 해야 되는 거고, 금투세 통과되면은 무조건 미국 주식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금투세 아직 해소 못했죠. 사실상 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해야지. 저는 금투세를 오히려 해가지고 그냥 시장 다 털려버리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한국 주식시장이 망해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한번 그레이트 리스트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동안 미국으로 가가지고 벌면 되죠. 아무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 투자로서 한번 개인 투자자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네, 정신 한번 차려야 된다. 네. 자,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개최가 되는데, 어차피 어대 한이죠, 요것도. 네, 어대 트처럼 어차피 대통령 후보로는 아마 한동훈 후보가 올라갈 거. 지금 벌써 이제 지지율이 50% 넘기 때문에. 근데 이거 이번에 여러분들 저는
이 국민의힘 여당 이 국회 그 유튜브를 자주 보거든요. 와 진짜 최악이더만 이번에 정당대. 이런 정당대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어. 진짜 인물 없다 우리나라. 우리나라 여당이든 야당이든 인물이 없어요. 네 아무튼 뭐 아무나 되세요. 기대도 안 합니다. 네, 이 정도 내용이 있고, 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가 정말 여러분들 이거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 합병 지금 이야기 나온 지 3년 지났어요. 갑자기 대한항공과 기업 결합을 반대한다고 유럽연합은 아무튼 요 정도까지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오늘 지수 반등했다. 지수 반등했지만 여전히 한국 주식은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험난합니다. 저는 사실 좀 미국 주식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국내 주식 비중을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제가 물린 주식들 조금씩 반등 나올 때마다 좀 팔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제 한국 주식을 떠나지 않을까. 이거 한국 주식 계속 하다가는 열불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연도를 기점으로 한국 주식 안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작년에 그만둘 걸 좀 아쉽긴 한데, 자, 아무튼, 오늘 그래도 반등이 나왔고, 우리 물려있는 한국 주식들 올해 잘 정리해가지고 한번 미국으로 같이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